이란 하면 제재, 석유, 돔이 그려진 낡은 엽서만 떠올리시나요? 그렇다면 아직도 바위 속에 숨어 사는 마을은 어떠신가요? 아니면 3000년 전 사라진 아이의 흔적이 벽돌에 영원히 새겨진 고대 사원은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수세기 동안 그 자리에 있으면서도 선물을 받아들이고 거의 아무것도 돌려주지 않는 호수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란의 9곳을 방문하시면 이 나라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보일 것입니다. 이란은 지도상의 국가, 정치 뉴스 또는 몇몇 익숙한 사진 속 관광 명소처럼 평면적으로 묘사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과거가 박물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위, 소금, 점토, 벽돌, 그리고 인간의 뼈에서 드러난 영역이 눈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때로는 폐허이고 때로는 살아있는 마을이며 때로는 고대 세계라는 개념 전체를 깨뜨리는 단 하나의 세부 사항일 뿐입니다. 우리가 더 나아갈수록 이 느낌은 더욱 불쾌해질 것입니다. 먼저 산 속의 이상한 집들, 그 다음 벽돌에 아이 발자국이 찍힌 거대한 제쿠라트, 그리고 마치 무언가가 아직 살아있는 안에 있는 것처럼 흔들리는 미나레트들, 그리고 끝에 가까워질수록 역사와 거의 물리적인 공포를 구분하기조차 어려운 곳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목적지는 마이만입니다. 이란 남부에 있는 이 마을에는 집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집은 바위를 직접 깎아 지었습니다. 산옆도 아니고 산기슭도 아닌 바로 산속이다. 마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바깥 세상에서 사라지기로 결심한 듯 돌과 고요함, 그리고 시간이 거의 멈춘 듯한 좁은 통로만 남겨둔 것 같다. 멀리서 보면 마이만은 마을이라기보다는 어두운 구멍들이 깎아내린 비탈처럼 보인다. 안락함도 친숙한 건물 외관도 없다. 메마른 바위와 차가운 빛, 그리고 눈구멍이나 고대 무덤 입구처럼 생긴 구멍들만이 있을 뿐이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면 천장의 그을음, 벽에 기대어 있는 접시들, 입구의 카펫, 돌담 너머로 들려오는 사람 목소리 등을 발견하게 되고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곳은 죽은 곳이 아니라 살아있는 곳이다. 마이만은 케르만주에 위치하며 이란에서 가장 오랫동안 사람이 거주해온 정착지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이곳에서는 수세기 동안 돌로 지은 주거지가 사용되었으며 경사면에는 수백 채의 건물이 깎아 만들어졌습니다. 이곳의 근본적인 원리는 그 엄격한 논리에 있어서 놀라울 정도입니다. 사람들은 집을 짓기 위해 돌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삶을 위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 돌을 치웠습니다. 사는 배경이 아니라 거주지의 몸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가장 강력한 것은 세월이 아닙니다. 또 다른 감각이 더 강력하게 작용합니다. 이 방들이 주변 세상이 완전히 다르게 보였던 사람들이 따뜻하게 지냈던 공간이었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세기 후 같은 벽 안에서 그들은 램프에 불을 켜고 차를 마시고 평범한 가정사에 대해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고대와 현대 사이에는 거의 간극이 없다. 기묘하고도 불가능해 보이는 연속성만이 존재할 뿐이다. 바로 그것이 마이만이 그토록 강력한 이유다. 간결하게 묘사하자면 암석으로 이루어진 정착지, 문화경관, 희귀한 형태의 주거지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어두운 입구 앞에 서서 그 안에서 불이 타오르고 있고 그 불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문화재라는 말은 갑자기 너무나 무력해집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더 이상 기념물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은 오랜 세월을 견뎌낸 생존의 한 형태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다음 목적지는 촉가잠빌입니다. 평원 한가운데에는 계단식으로 솟아오른 거대한 덩어리가 있습니다. 마치 거대한 불에 탄 흙덩이가 밀려올라 사원이 되라고 명령한 것 같습니다. 주변에는 빽빽한 도시도, 자연적인 그늘도, 익숙한 환경도 없다. 오직 벽돌과 하늘,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것이 단순한 폐허가 아니라 3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어져 온 낯선 질서의 조각이라는 느낌만이 있을 뿐이다. 초가잠빌은 기원전 13세기에 건설되었다. 엘람 문명 시대에 세워진 이 복합 건축물은 두르운타쉬라고도 불리며 운타시나페리쉬 왕의 뜻에 따라 건설되었습니다. 제쿠라트의 기단부는 거대했으며 원래 높이는 약 50m에 달했습니다. 비록 지금은 폐허가 되었지만 이곳은 단순한 거대한 신전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벽돌과 열기, 그리고 인간의 끈기로 만들어진 힘의 과시입니다. 가까이 다가가면
저울이 먼저 작동하고 그 다음 다른 저울을 누르기 시작합니다. 넓은 평원 한가운데에 이 거대한 덩어리를 들어 올리는데 얼마나 많은 손이, 얼마나 많은 날들이, 그리고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했을지 깨닫게 됩니다. 벽돌에는 시간과 전쟁, 비를 견뎌낸 쐐기 문자가 새겨져 있다. 하지만 이곳에서 가장 강력한 흔적은 왕가의 흔적이 아니라 점토에 찍힌 작은 발자국이다. 어린아이가 우연히 벽돌에 남긴 발자국이 말라붙어 신성한 건축물의 일부가 되었다. 발자국 하나, 우연한 순간, 그리고 그 후 3000년의 침묵. 이 순간 모든 기념비적인 것들이 거의 일상적인 장면 속에 응축되어 버린다. 건설 현장, 무더위, 인부들, 비명소리, 먼지, 그리고 하나이. 이 모든 것이 전혀 흥미롭지 않았다. 그리고 이 작은 흔적이 지쿠라트 자체보다 더 강렬하게 다가온다. 거대한 사원은 멀리서도 경외감을 불러일으키지만 작은 흔적 하나가 마음을 사로잡는다. 그는 모든 위대한 건축물 뒤에는 평범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줍니다. 피곤하고 살아있고 아이들과 함께 있고 실수도 하고 일상의 허영심도 가진 사람들 말입니다. 바로 이러한 세부적인 점들이 고대 유물을 단순한 장식에서 거의 실체적인 존재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초가잔빌에는 또 다른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유적의 특별한 음향 효과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바람이 벽과 이처럼 트인 공간 사이를 지나가면서 소리가 때때로 특이하게 들리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이러한 현상을 구조물의 형태와 주변 경관으로 쉽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벽돌 하나하나가 한때 신성한 기계의 일부였던 곳에서는 아무리 합리적인 설명이라도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지 못합니다. 자, 이제 이스파한으로 가보죠. 이곳에는 움직이기 시작하는 순간까지는 고요해 보이는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모나르 존 바는 돌로 지어진 건축물이 당신의 직감을 의심하게 만드는 드문 사례입니다. 눈앞에는 14세기 영묘와 가느다란 두 개의 미노레트가 있습니다. 이 모든 모습은 마치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미노레트 하나를 흔들면 다른 하나도 그에 따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당신의 뇌는 두 번째 눈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게 됩니다. 이 묘소는 아무드 압둘 카를라다니와 관련이 있습니다. 건축은 14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며 작은 탑의 높이는 약 17m입니다. 엔지니어의 관점에서 보면 공명, 비율, 전체 구조를 통한 진동 전달 등이 중요합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제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너무나 생동감 넘치는 돌입니다. 가장 거슬리는 점은 예상을 뒤엎는다는 것입니다. 미나레트는 안정감, 수직성, 기하학, 자신감의 상징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갑자기 벽돌과 오래된 회반죽이 다른 규칙에 따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안다 하더라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눈앞에 보이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여전히 느껴집니다. 물론 모나르 존번에 관한 전설은 비밀 해법과 잃어버린 지식을 둘러싸고 생겨났습니다. 아마도 이는 아름다운 낭만화일 가능성이 높지만 이러한 전설이 우연히 생겨난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옛 거장들이 오늘날까지도 마치 마술처럼 보이는 건축물을 만들어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합니다. 더욱 섬뜩한 것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의 가장 위대한 기적이 동시에 가장 큰 위협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이 흔들리는 미노레트를 보려고 몰려들수록 기념물은 마모되어 낡아가는 정도가 심해졌다. 참으로 잔혹한 역설이다. 이 구조물은 움직임 때문에 유명해졌는데 바로 그 움직임 때문에 파괴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라는 건축물뿐만 아니라 풍경만으로도 사람들을 놀라게 할 줄 압니다. 그리고 다음 목적지는 어떤 전설도 필요 없이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데쉬테루트는 인간이 살기에 적합한 사막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낭만적인 모래 언덕이나 황금빛 모래가 펼쳐진 엽서속 풍경과는 거리가 멉니다. 이곳은 지표면 자체가 생명과 협력하기를 거부하는 듯한 공간이다. 이곳에서 가장 강력한 것은 콜루타스다. 바람과 드문드문 흐르는 물줄기가 만들어낸 수천 개의 길쭉한 능선, 벽, 탑들이 바로 그것이다. 공중에서 보면 마치 거대한 도시처럼 보입니다. 그곳에서는 주민들뿐 아니라 그들의 존재 원인조차 사라져버렸습니다. 지상에서 보면 그 모습은 더욱 처참합니다. 마치 사람들이 건설하지 않은 대도시의 거리를 걷는 것처럼 이 구조물들 사이를 걷게 됩니다.
데스 위테루트는 이란 남동부에 위치하며 이 지역에서 가장 혹독한 사막 지대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매우 높은 지표면 온도가 기록되었지만 수치는 그 자체의 모습만큼 무섭지는 않습니다. 루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열기가 아니라 완전한 단절감입니다. 마치 생명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제대로 시작조차 하지 못한 지구 어딘가에 불시착한 것 같습니다. 콜루트는 광활한 지역에 걸쳐 펼쳐져 있습니다. 이곳은 한 가지 아름다운 각도만 보여주는 곳이 아닙니다. 정말 멋진 바위입니다. 전체가 부조로 이루어진 미로인데 마치 자연이 아주 어두운 취향을 가진 건축가처럼 조각되어 있는 듯합니다. 이곳의 바람은 거대한 끌처럼 작용하고 물은 수천 번의 반복을 통해 거의 섬뜩할 정도로 정확하게 다듬어진 도구와 같습니다. 그래서 데쉬테루스는 저주받은 다른 많은 곳보다 더 무섭습니다. 저주는 전설로 치부될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공허함의 기하학적 구조가 강렬하게 다가온다. 침묵, 열기, 빛, 그리고 이 풍경이 재앙으로 파괴된 것이 아니라 애초에 모든 생명체의 실패로 기획되었다는 느낌. 다음 이야기는 사람에 관한 것이다. 그리고 때로는 재앙이 비밀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드러내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제 아르제밤으로 넘어가죠. 아르제밤은 오랫동안 흙벽돌로 지어진 고대 도시의 완벽한 모습처럼 여겨져 왔습니다. 오아시스 속 거대한 요새, 성벽, 탑, 안뜰, 통로, 흙과 태양으로 만들어진 하나의 유기체. 멀리서 보면 마치 사막 한가운데 버려진 모형처럼 비현실적으로 보였다. 하지만 2003년 12월 26일 아침 그 환상은 깨졌다. 지진은 새벽에 BAM과 그 주변 지역을 강타했습니다. 수만 명이 사망했고 오래된 도시의 상당 부분이 무너졌습니다. 수세기 동안 움직이지 않고 당연하게 여겨졌던 곳이 단 몇 초 만에 무너져 내리는 거대한 덩어리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비로소 요새는 스스로 말하기 시작했다. 온전한 상태였을 때보다 훨씬 더 솔직하게. 먼지가 가라앉고 나니 고대 BAM은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했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어떤 구역에서는 설계 기법과 요소들이 뚜렷하게 드러났다. 이전에는 후대의 층과 익숙한 외관 아래 숨겨져 있던 보강재들이 드러났다. 묘한 기분이었다. 기념비가 서 있을 때는 정면만 보였지만 무너지자 내부의 골격이 드러났다. 그리고 여기서 특히 불쾌한 생각이 떠오른다. 때때로 우리는 고대 건축물의 표면을 보고 그 구조를 이해했다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설계의 핵심은 땅 속에 숨겨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벽면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단지 건축물의 온전한 상태 때문에 오랫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못했을 뿐입니다. 아르제밤은 수세기 동안 존재해 왔으며 중요한 무역로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성이 아니라 자체적인 논리와 방어 체계, 그리고 일상생활을 갖춘 살아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체계가 무너질 때 우리가 보고 싶지 않은 더 많은 것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벽과 함께 우리의 벽도 무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는 이미 해독되었다는 확신, 재난 이후 복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불안한 마음이 드는 질문이 떠오릅니다. 이미 다른 차원에 있습니다. 우리가 재건할 때 폐허에서 정확히 무엇을 다시 세우는 것일까요? 고대 도시를? 기록물일까? 기억일까? 아름다운 재현일까? 아니면 단지 우리가 생각하는 과거의 모습일 뿐일까? 그리고 이제 샤흐레수후테가 나타났다. 여기서 고대는 단순히 인상적인 것을 넘어 거의 견딜 수 없을 만큼 가까워진다. 불에 탄 도시 샤흐르에수크타는 이란 남동부에 위치하며 기원전 3000년경에 존재했던 곳입니다. 이 사실만으로도 도자기, 성벽, 공예품, 매장지 등 일반적인 고고학적 유물을 기대하기에 충분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샤흐르에스크타가 이러한 기대를 자주 저버린다는 점입니다. 이곳에서 발견된 유물들은 단순히 흥미로운 것을 넘어 거의 개인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것은 인공 눈을 가진 여성의 두개골입니다. 이는 부적이나 장례 의식용 장식품이 아니라 생전에 착용했던 실제 의안입니다. 이 두개골은 약 4800년 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가벼운 소재로 만들어졌고 얇은 금박으로 덮여 있었으며 실제 눈의 모양을 표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두개골에는 오랜 세월 동안 마모된 흔적이 보입니다. 잠시 생각해 보세요. 거의 5000년 전 인류는
한쪽 눈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그 사실을 그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얼굴의 본래 모습을 되찾는 방법을 알아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을지, 현대적인 기준으로 보면 투박해 보일지 모르지만 이 물건이 항상 착용될 만큼 충분히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은 고대 유물이라는 이유로 무서운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몸짓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무서운 것입니다. 이 발견에는 단순한 기술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 뒤에는 정성이 깃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수크타 샤크라에서는 두개골 절개술의 흔적이 있는 두개골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적어도 한 건의 사례에서는 치유의 징후가 나타났습니다. 즉, 환자는 수술 후 얼마 동안 생존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청동기 시대는 갑자기 멀고 원시적인 것처럼 보이지 않게 된다. 청동기 시대는 우리보다 더 복잡하고 더 세심하고 더 인간적이라는 것이 드러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편리하다. 바로 이것이 샤크레 수크테를 두렵게 하는 점이다. 과학의 기적도 아니고 불쾌한 감각도 아니지만 과거가 갑자기 마치 현대적인 시선처럼 당신을 바라보는 듯한 느낌입니다. 그리고 황금빛 눈이 실제로 인간의 얼굴을 그대로 되돌리려는 시도였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인간은 더 이상 죽지 않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다음 목적지는 나크셰르 우스탐입니다. 페르세폴리스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이 왕릉들은 바위에 매달려 있는데 오늘날까지도 마치 사람이 아닌 권력이라는 개념 자체를 깎아낸 듯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지상에서 거의 수직에 가까운 높은 곳에는 정교한 선과 차가운 대칭을 자랑하는 거대한 무덤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위치만으로도 신경이 곤두서는 곳입니다. 이곳은 죽음과 화해하는 곳이 아닙니다. 이곳은 죽음이 인간을 초월하는 곳입니다. 나크셰르 우스탐은 다리우스 1세와 그의 후계자들을 포함한 아키멘 왕조의 왕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정면은 바위에 직접 조각되었고 그 아래에는 후대에 소사나이트 부조가 새겨졌습니다. 그 결과 여러 제국의 역사를 담은 기묘한 석조 연대기가 탄생했는데 마치 모두 영원이라는 동일한 주제를 놓고 다투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질문은 연대 측정보다 훨씬 이전에 제기됩니다. 도대체 그들은 어떻게 이런 일을 해냈을까요? 절벽은 높고 표면은 너무 매끄럽고 선들은 너무나 자신감 넘쳐 보인다. 마치 건설업자들이 작업을 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위험할 정도로 높지만 거의 쾌적한 환경, 즉 현대적인 모습이다. 물론 공식적인 설명에는 비계, 로프, 수작업, 그리고 대규모 조직적인 공사가 언급된다. 어쩌면 정말 그랬을지도 모르지만 이 시점에서 그 설명은 더 이상 안심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몸은 마음보다 빠르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몸은 위를 올려다보며 너무 높아, 너무 깨끗해, 너무 자신만만해 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 지식과 느낌 사이의 간극이 나크셰르 우스탐을 그토록 강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 기술을 이해할지 모르지만 내면적으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당신은 당시로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무언가에 직면하고 있다고 느낍니다. 여기에는 또 다른 심리적 충격이 있습니다. 이 무덤들은 당신 발밑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당신 머리 위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렇게 수천 년이 지난 후에도 그들의 임무를 계속 수행해 왔습니다. 심지어 죽은 왕들조차 산자들과 같은 수준에 있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번역 없이도 읽을 수 있습니다. 이제 지구 자체가 더 이상 믿을 수 없는 곳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다음 목적지는 리가젠입니다. 이곳은 전설이 탄생하는 사막 중 하나입니다. 물리학을 대신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물리학에서 직접 비롯된 전설이죠. 리게젠이라는 이름은 흔히 진의 모래 또는 저주받은 사막으로 번역됩니다. 전형적인 공포소설 제목처럼 들리죠. 하지만 안도감을 느껴볼 가치가 있으며 이 공포 이야기는 오히려 매우 타당한 경고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단순해 보입니다. 모래, 염습지, 저 멀리 보이는 지평선. 그러다 표면이 당신을 배신하기 시작합니다. 땅이 단단해 보이는 곳에도 지각 아래에 무언가가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숨겨진 점성이 있는 소금 진흙. 장비가 꼼짝 못하고 길이 막힙니다. 지도상에서 텅 비어 있고 직선으로 보이는 공간이 함정의 연속으로 변합니다.
이 때문에 리가젠 지역은 오랫동안 경험 많은 여행자조차 서두르지 않는 곳으로 여겨졌습니다. 이곳에는 용기가 필요한 게 아니라 정확성이 요구됩니다. 한 번의 잘못된 결정, 한 바퀴 더 도는 것, 물 계산의 실수 하나만으로도 사막은 순식간에 탐험대를 발견이 아닌 생존을 위한 싸움으로 바꿔놓습니다. 하지만 육체적인 위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듯합니다. 이곳에는 이상한 소리, 극심한 불안감, 그리고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거의 동물적인 느낌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전해집니다. 이러한 현상 중 일부는 바람, 열기, 탈수, 그리고 공간의 음향적 특성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눈에 가늠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의지할 곳도 없는 황량한 풍경 속에 남겨지면 뇌는 스스로 공포를 만들어내는 존재가 된다. 그렇기에 이곳의 진위 전설은 우스꽝스럽게 들리지 않고 오히려 논리적으로 느껴지는 것이다. 땅이 장비를 빨아들일 듯 뜨겁게 달아오르고 지평선이 열기에 흔들리고 침묵이 너무나 짙어질 때 사람은 그 위험을 명명할 언어가 필요하다. 때로는 그 언어가 과학이 되고 때로는 신화가 된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이란이 고대 종교, 지질학, 그리고 접근할 수 없는 깊이의 감각을 하나의 거의 완벽한 이미지로 결합하는 곳입니다. 타흐테 술레이만은 언뜻 보기에 어떤 위험도 암시하지 않습니다. 그는 거의 고요합니다. 폐허, 풀, 돌, 그리고 하늘. 그러다 문득 호수의 시선이 닿으면 이곳이 고대 유적지 한가운데 있는 단순한 저수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곳은 수세기 동안 단순한 자연수원 이상의 의미를 지닌 어둡고 깊은 수심의 공간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이 신성한 복합단지는 다양한 시대와 전통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중앙에는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수원에서 물을 공급받는 거의 정형화된 호수가 있습니다. 그 깊이는 약 100m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고대인들에게 이곳은 더 이상 호수가 아니라 물과 고요함으로 가득 찬 광산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점은 그 변함없는 모습입니다. 호수는 깊은 곳에서 물이 공급되기 때문에 수온이 연중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수문학의 한 분야이지만 고대인들에게는 거의 완성된 기적과도 같은 존재였을 것입니다. 기적은 특히 완전히 검증할 수 없을 경우 금세 두려움의 대상이 됩니다. 수세기 동안 사람들은 호수에 선물을 던져 넣었습니다. 호수 바닥에는 여러 시대의 재물과 종교적 물건들이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문제는 이곳이 거의 아무것도 돌려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호수는 받아들이고 호수는 보호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깊이에 도달할 수 없다는 점이 이곳을 그토록 불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근처에 또 다른 물체가 있는데 그것이 결말을 거의 순수한 전설로 바꿔놓습니다. 그것은 솔로몬의 감옥입니다. 내부에 깊은 빈 공간이 있는 원뿔형 언덕. 밖에서 보면 평범하고 기묘한 산처럼 보인다. 가까이 다가가면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알게 된다. 마치 거대한 우물처럼 바위로 위장한 실패작이다. 지역 전설에 따르면 솔로몬이 악마들을 가둔 곳이 바로 이곳이라고 한다. 이 이야기에서 가장 불쾌한 점은 그것이 현실 지형과 너무나도 잘 맞아떨어진다는 것입니다. 한쪽에는 선물을 삼켜버리고 돌려주지 않는 호수가 있고 다른 한쪽에는 돌함정 같은 텅 빈 산이 있습니다. 그 둘 사이에서 신화가 거의 필연적으로 생겨납니다. 이런 곳들이 정말 무서운 이유는 바로 그 점입니다. 지식뿐만 아니라 직관까지도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바위 뒤에는 집이 있고 벽돌 뒤에는 아이들의 방이 있습니다. 벽 뒤에 숨겨진 흔적, 사막 뒤에 감춰진 구조물, 잔잔한 물 뒤에 숨겨진 시면, 수세기 동안 그들은 감히 건드리지 못했던 곳이라는 일을 아주 잔혹하게 보여주는 방법을 알고 있다. 그는 쇼를 하는 것이 아니다. 그는 과거가 사라지지 않았음을 끊임없이 보여줄 뿐이다. 바람에 흔들리며 서 있는 그것은 황금빛 눈으로 당신을 바라보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 곁에 서 있으면 누구나 자신이 예전보다 훨씬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댓글에 어떤 장소가 당신의 눈길을 사로잡았는지, 그리고 어디까지 위험을 무릅쓰고 가고 싶은지 적어주세요. 이 영상이 흥미로웠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역사가 너무나 가까이 드러나 있어 평온함을 느끼기 힘든 곳으로 떠나는 다음 다이빙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